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이은 유로존의 위기와 또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리스가 추가 재무 조정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과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 지수도 부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지는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770선이 무너지면서 연 저점을 찍었고요. 코스닥은 2% 급락하면서 460선도 내줬습니다. 요새 실적이 좋지 않은 건설, 기계, 금융업종은 물론이고 오늘 애플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전기전자 업종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각각 2%대 하락률 보이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러 베스트 종목 상담 오늘도 진행해 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몬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장이 참 좋지 않아서 주식 투자하기 힘드실 텐데요.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영 네. 안 돼요. 걱정 많으시죠?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 되고 그런데요.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세아베스틸요. 네, 세아베스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33,600원이고요. 30%가 네. 있거든요. 33,600원의 비중이 3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현재 2% 조정받으면서 31,000원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을 뭘 해버릴까 아니면은 네. 장기적으로 갖고 가가지고 또 매수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손절가도 그렇고 이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요. 네, 좋지 않은 시장에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까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그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손절가 목표가 함께 집어드리면 좋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세아베스트입니다. 매수가 33,600원에 비중이 30%. 또 전반적인 전망과 손절가 목표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 역시나 철거 업종에 대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도 좀 주가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철강 업종 다 아시겠지만은 현대제철을 비롯해 갖고 대형주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장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아베스트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큰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라든가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금 역시나 좀 몰락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얼마만큼 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평가 메리트 PER 기준으로 지금 6배수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1이 안 되는 0.8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시점에서의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호딩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 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PER 역시나 주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등시 좀 매도 의견 드리겠고, 현재 한 31,000원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32,000원대 후반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지금 좀 약간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있어서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러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1,500원 라인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안 가는 업종은 더욱더 안 가는 상황인 만큼 우선은 세아 베스트에 대해서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트 반등 시 또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입니다. 매수가 21,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로 봐서는 요즘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창모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시장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52주 올해 들어 저가를 좀 달리다 보니까 종목별로 또 52주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이 좀 속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는 대표적인 LED 부품 회사죠. 근데 최근 이번 주 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은 일단 약간 짚어드리면 매출은 한 2,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한 56억 정도 나왔죠. 56억이라 그러면 서울반도체가 원래 연간 기준으로 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인데 상당히 좀 저조한 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라 만약에 연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갖고는 한 90% 급감을 했고 하나마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 1분기에 비해서는 300%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는 한 13억 정도 나왔으니까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안 좋은 측면은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라 그러는데 이 서울반도체가 2천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품 회사들은 마켓 쉐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염가 판매를 하죠. 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2.7%까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 팔아가지고 2원 70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순 이자 마진이 떨어지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EPS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껍데기는 좋아졌습니다만은 알맹이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 사실 IT 경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뭐 하반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근 7월 초순에 주가가 한 27,000원까지 급등할 때 원인이 제공이 됐던 엠폴라 양산 발표죠. 무분극 LED라 그러는데 기존 LED 조명보다도 효율성 같은 경우는 10분 10배 정도 높일 수가 있고요. 밝기 같은 경우도 5배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과연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이 서울반도체의 무분극 LED 엠폴라 기술이 어느 정도 어떤 고객층을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7,000원 정도 많이 빠진 거는 실적 쇼크 이후에 어떤 또 가격적인 수급적인 약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장에는 사실 우리가 지지선을 설정하고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21,000원이 최근 단기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라 형성했기 때문에 지지선이 많이 긋긴 걷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저께 안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오늘 시장 외부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게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에 매수하신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엠폴라 양산 계획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실적 쇼크 후에 밀리게 되면 조금은 기술적 반등이 옆으로 행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 21,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 20% 정도의 수준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잠깐 만약에 추가 전략이 생겨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싶은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물량들 2만원대 몰려있는 물량들이 손절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1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18,000원 초입에 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손절 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드리겠습니다. 즉 현재 수준에서는 관망이고요. 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로스권 물량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10% 이상이 급락하게 되면은 18,000원 초입에서는 보유하신 20% 물량 중에서 10% 정도는 추가 베팅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추가 매수 전략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 62,5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최근 약세 보이고 있는 두산중공업 오늘도 1% 정도 조정받으면서 56,700원입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우선 뭐 최근에 약세 흐름 보였지만 사실 5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상승 탄력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하락은 하였지만은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이 정말로 기대치에 충족을 하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많이 그냥 주가만 오른 것인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지금 당장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내일 있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해외 수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호한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눈높이가 좀 맞아졌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6만 원 이상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좀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치에 조금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내일장 역시나 실적 확인하신 이후에 목표가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손절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54,000원 이탈된다고 한다면은 계단식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계단식 상승을 시작했던 54,000원 나이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5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4,000원에 대한 손절가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산중공업 손절가 54,000원 선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또 주식시장 참 오늘 좋지 않은데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는 그 셀트리온을 예, 한 3일 전에 샀는데 아주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예, 갑작시 급등이 나와가지고 아니습니까? 예. 처분을 못 해가지고 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150원에 매수됐습니다. 네, 3150원에 비중은요? 예. 비중은 한 5% 정도인데요. 비중은 5%요. 그게 많진 않으세요. 예.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요. 어떤 점을 좀 상담 봐드릴까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저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잘 모르지만은 사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예. 또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나온 호재는 예.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런 의미로 듣고 들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판매가 이제 그게 됐으면은 앞으로는 판매가 되니까 앞으로는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냐. 네. 그런 기대 속에서 샀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라도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좀 상의를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거 보니까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저희가 또 목표가랑 또 장기적인 전망까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하창모 팀장님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3150원에 비중은 5%인데요. 장기적인 전망과 또 목표까지 해주시죠. 주시죠. 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이 단기적 시각,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공시가 나오는 그런 흐름보다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 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코스닥 시가총 1위는 셀트리온이 있죠. 근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음해성 루머도 많았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임상 실험 어떤 조작설 그런 것도 좀 나왔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5월 달에 공매도 세력, 사실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이 공매도 세력의 어떤 쇼크버링과 물리면서 실제적으로 5월 중순 정도죠. 셀트리온 측에서 흑단을 했죠. 자사주 매입과 함께 1대 0.5주의 무상증자까지 감행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셀트리온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조금 계속적으로 이 회사를 주목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외풍이 휘말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국내는 아직까지도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전통형 제약회사와 달리 약간 색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래 성장성 산업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존에 우리가 한미약품이나 녹십자가 줄 수 있던 그런 퍼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되지 않는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전 세력이라는 표현보다 일부 세력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투자가님 3일 전에 잘 사셨다 생각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빠지니까 또 고민하신다 그러는데, 물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일 전에 이제 이 급등을 했었죠. 한 32,000원까지 갔을 때는 그 유마티스 관절염이죠. 램시마 이것을 이제 시판 허가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요걸 하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에 갖고 있던 어떤 임상의 실패설 공매도 세력들 다 일축하시면서, 역시나 이제 셀토리온은 바이오실료 쪽에서 해외 진출까지도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급등을 했었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최근 2개월 내에 21,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공매도 쇼크오버링이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저도 그때 생각할 때 공매도 물량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은 한 4만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5월 중순에 셀트리온에서 액션을 취해버렸습니다. 뭐죠?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1대 0.5주 무상정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상정제 효과 때문에 한 35,000원까지 갔었고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사그라들기 때문에 주가는 플랫 조정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가는 플랫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단기적인 지지선은 27,85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7,850원, 제가 27,800원이라 해도 되는데 왜 850원이냐 그러냐면, 무상정제 권리락 기준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런 어떤 그 권리락의 기준가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잘 지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7,850원은 좀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차트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5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회사는 실제적으로 짧게 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전 일봉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기복이 많습니다만은, 긴 그림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4년 내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 조금 연연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투자 전략도는 수렴했다기 샀다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하기로 하십시오. 많이 빨 때 사고 올라가면은 좀 팔아주고,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즉 행보할 때 사지 마시고 오히려 빠질 때 샀다가 튀어가면은 비중 줄이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장기적 보시고 매매,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이나 포인트라든지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 엇박자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 27,850원 권리락 기준가 지지 여부도 확인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8,3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궁금한 신점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시세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SK하이닉스 손절해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지금 2만 원 선에 대한 지지라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손절보다는 그냥 홀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이 애플 관련된 실적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신제품이 이 분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실망할 것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전반적인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 업황은 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27,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은 2만 원대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좀 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한 SK로 인수 이후에 재무적인 그런 안정성도 좀 찾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손절하시는 전략은 약간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뭐 추가 하락 가능성도 물론 열어두겠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또 빠르게 반등폭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 한 24,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만 좀 정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2만 원이 손절가 라인이 아니고 19,0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2만 원대는 이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9,0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반발 매수세가 생각만큼은 깊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 손절가를 2만 원이 아닌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하셔갖고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 혹은 계속적으로 좀 나중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전 대응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손실 줄이는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779선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460선 회복하면서 460.89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MP입니다. 매수가 1,53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투자 환기 종목이죠.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창문 팀장님. 네, GMP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500 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했던 분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점화를 갔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파시는 게 어떨까 싶어드렸는데 지금 제가 왜냐 이 회사를 잘은 모릅니다만 하루에 매일 보는 회사입니다. 그 지점이 강남 쪽 신사대로 지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에 익었던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200원짜리가 10배 날 줄은 정말 몰랐던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지금 이 GMP라는 회사는 인터넷이나 정권 동호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뜨겁다는 것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회생 가능할까 아니면은 정말 이대로 상태로 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다는 거죠. 이런 내부자만 좀 알 것 같습니다. GMP라는 회사가 이제 라미네이팅 기계나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뭐 500원 5월달 정도만 해도 동전주의 반란이라 그래서 2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그 기세 상한가까지 10배가 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일부 5월 정도에는 해외 바이어하고 판매 계약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었고요. 뭐 7월 초순에 사실 실제적으로 또 하나 국내 기업 어떤 계약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주 화요일쯤이 되죠. 갑작스럽게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채권단이 10월 24일까지 관리 절차에 채권단 관리로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조금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일단 보통 그동안에 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오고 중간중간 흘러왔던 과정,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 그리고 관리돼 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중간에 나올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00원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열어놓고 현 수준에서 저는 매도, 손절매를 권하겠습니다. 네, 또 손절매 권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장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만이 강보합권에서 현대중공업 1% 가까이 상승하는 약세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21만 6천 원의 비중이 10%고요. 궁금하신 점은 전망과 또 추가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물론 이 종목은 지금 52주 신저가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GS건설 같은 종목군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건설업종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해외 수주 기대감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기대감 물론 아직까지는 유효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약간 침체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크게 기댈 것이 없다는 측면, 상반기는 어느 정도 양호했지만은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건설업종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우선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은 52주 신저가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른 종목처럼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52주 신저가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건설업종이 과연 주도 업종으로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분명히 어느 정도 살아나는 시점이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혹시나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반응이 없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측면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 축소하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BH입니다. 매수가 7,820원의 비중이 40%네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하정문 팀장님.
네, 오늘 BH 같은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애플의 실적 쇼크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지죠. 네. 최근 같은 경우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애플 PCB 업체죠. 핸드폰, 스마트폰의 필수 부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도 LG전자 쪽으로도 LG 스마트폰 관련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업체 A사, 글쎄 A사가 애플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신규 런칭 거래선으로 A사를 또 뚫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성적표 22분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한 실제적으로 한 40억, 3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급증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IT 종목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도 실제적으로 수급에 많이 좀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 BH처럼 뭐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 그렇습니다만 시가총액 1000억 정도의 종목은 일부 기관들, 일부 세력들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 성장성과 함께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같이 좀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성장성은 차치하고 일단은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다시 9월달 정도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길게 봤을 때 2달까지는 조금 지켜보면 수익 개선 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그 추가 전략만 말씀드리면, 오늘 7,000원 밑에 떨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BH 어떤 그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선을 봤을 때는 매수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매수기회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가님은 비중이 조금 높으시니까 뭐 제가 매수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하신 매수가가 될 수 있는 한 7,800원 정도가 상당히 좀 매물이 많죠. 매물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거를 회복하는 데는 좀 사이클상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상승을 했다가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는데 반등폭이 이전 폭보다 높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올라온다 그래도 지난번에 8,600까지 바로 가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은 7,800원 그 8,00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야후에 8,500원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BH를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사병 예방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전문업체 K웨더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경 전국 주요 도시의 열사병 예방지수는 28도를 넘어 위험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오후 지역별 열사병 예방지수는 대구, 포항, 광주가 30도로 가장 높고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울산 29도, 서울, 수원, 부산, 강릉은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급락하는데도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수년간 계속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민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09년 연 7.09%에서 2010년 7.19%, 지난해 7.82%, 지난 5월에는 7.95%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뚝 떨어졌고 회사채 금리도 7.02%에서 4.01%로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도 5.27%에서 3.38%로 내려가는 등 기업과 정부는 저금리 수혜를 받았지만 서민들의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가 100점 만점에 50에서 70점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한국인의 은퇴 준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은퇴 준비 지수는 52.8점인데 비해 500만 원 이상은 63.4점으로 9점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총자산이 1억 원 미만은 52.2점, 5억 원 이상이면 64.6점으로 12점이나 벌어졌습니다. 건강 상태 또한 은퇴 준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집단은 은퇴 준비 지수가 67.2점이고 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집단은 50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지 시간 어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기금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것은 최대 출연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 신용등급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어 기금의 등급이 향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면서도 기금의 신용등급 자체는 종전의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 투자자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남긴 말이죠. 오늘도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